동원 인수대회장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자랑할 이야기가 있는 동원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주세요. 남몰래 멋진 성과를 내고 계시는 우리 동원그룹의 동원 로엑스 여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원로엑스에서 산업재를 담당하고 있는 TPL3팀의 조희웅 과장입니다. 저는 동원로엑스 W&D 팀에서 프랜차이즈 소비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W&D 1팀에서 그 내부 계열사하고 국내 소비재, 주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상현입니다. 동원 로엑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의 물건을 쏙쏙 옮겨주는 회사. 한밤중에 물류센터에서 집 앞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그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게 저희 동원로엑스입니다.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이제 유통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포워딩도 하고요. 항만 하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컨테이너선이나 어떤 뭐 벌크선들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잖아요. 혹은 또 수출을 할 때 물건을 배에다 실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하는 또 사업부도 있고요. 그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까지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동원 로엑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큰 회사입니다. 오, 네, 큰 네. 회사. 네네. 오. 예. 저희는 전국 각 주요 항구에 항만도 가지고 있고요. 전국 주요 도시에 한 19개 정도의 거점에 물류센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DGT라고 친환경 완전 자동화 부두 터미널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원 로엑스를 별명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저희 이제 동원은 저희 로엑스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별명이 뭐냐면은 동원의 백조. 오.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으려면은 수면 아래에서 막 물장구를 막 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떠 있잖아요. 우아하게 떠 있으려면. 쇠 빠지게 일합니다. 네. 국내 한정해서 보자면은 저희는 이제 유통 물류하고 이제 특화 물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국내 유통 물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타 강사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교시켜 주십시오.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입고라고 하는데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류센터에 차가 도착을 하면 이 제품이 이제 저희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관하게 되고요. 팔레트 위에다가 제품을 이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고객사가 이 물건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되죠. 언제 어디로 좀 보내달라. 출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차가 한 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있던 차를 여기로 다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물류센터에 물건이 들어가면 이 물건이 다시 차에 실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트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곳으로 물건이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PL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업재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보통 포워딩이라 하고요.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품들을 여기에 다 싣습니다.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뭐 벌크채로 실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가 이제 막 저 멀리서 막 이렇게 옵니다. 생동감 넘쳐. 한국에 도착했어요. 전국 다 주요 항만의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하역 장비부터 해가지고 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CY라든지 창고 문제없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네. CY가 뭔가요? CY? 컨테이너를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말을 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고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보관할 데가 없으면은 난처하지 않습니까? 들어온 친구들을 보관을 하다가 저희 고객사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제품을 넣어달라. 그러면은 차를 타고 제품이 이동을 해서 저희 고객사에게 무사하게 운송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류 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원 로엑스 물류 영업팀은 물류 컨트롤 타워라 보시면 됩니다. 와. 관제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신규 화주를 유치하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초 과정부터 마지막 단계인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 총괄하는 것이 물류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래처가 어디가 있을까요? L사의 햄버거와 L사. P사의 피자, 커피 업체 중에 M사 커피라고. 축구 선수 모델이 이거. 소니! 식품 회사로는 저희 그룹사 동원 F&B, 동원 홈푸드 이런 데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팀에서 담당하는 곳은 철강의 뭐 최강이죠. 피사.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법상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장 제품 경우에는 0도에서 10도 사이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을 때 물류센터라고 하죠. 전산으로 다 기록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차량 내에 온도 기록지가 출력할 수 있게끔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물건을 납품할 때 그 온도 기록지도 같이 납품을 할 때 첨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국내 물류 전산 프로그램을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NGL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나 확인하고 싶을 때는 들어가서 본인들의 재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M사를 2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2년. 2년, M사의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그만큼 매장 수도 많고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 보관량을 다 보관할 수 있는 크기도 중요하고 차량도 되게 많이 배차가 돼요. 물류센터에 도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 고객사 특성에 맞게 센터를 그렇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24년에 1월부로 저희가 이제 물류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부터 특별한 특화 물류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화 물류라고 칭할 수 있는 이제 유해 화학 물질이라든지 위험물을 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일반 사람들은 보기 힘들죠? 물류를 할 때 뭐 해골바가지 문양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뭐 사람들의 인체나 환경에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라든지 그런 안전 수칙들을 상당히 까다롭게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리하셨는데 일반 창고에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창고에 단순히 물건을 최대한 넣어서도 안 되고요. 유사시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요. 유출이 됐을 때 그게 막 흘러가지 못하게끔 최첨단 소방 설비를 갖춰야 돼요. 7월에 저희 전라북도 완주에 거의 만평부지의 특화 창고를 엄청 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최초, 유일한 최초. 되게 다양한 사람을 상대를 하다 보니 재밌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미가 서핑인데 그 고객사 분이 이제 주말에 같이 저랑 서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가서 이제 같이 서핑하고 끝나고 이제 맥주 한잔하고. 프랜차이즈 고객사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 협의차 고객사를 방문했을 때 이 신제품이 나온다는데 니 한번 몰래 먹어봐라.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런 걸 이제 저한테 등록해가지고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과장님은 함께 먹었죠. 먹은 걸 받으신 건 없나 보네. 산업재다 보니 사실 뭐 주말에 서핑. 주말. 주말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유해 및 위험물질 보관, 관리를 위해 신설 중인 특화 창고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24년에 올해 M사를 했다면 내년에 스타벅스 제가 수주하겠습니다. 그쵸? 별다방? 거의 벌써 계약 성사된 것 같은데? 거의 도장 찍기, 내일 도장 찍을 것 같은데 지금? 물류왕 찐천재 동원엑스.
곳이 어디인지 맞추시는 그림입니다. 로컬 으쌰 부산, 으쌰 인천, 로컬 시와 으쌰 광양 완주 특화 창고의 평수는 으쌰 만평 10초 안에 생활하는 지역 5개를 말하세요. 으쌰 강릉 경산 양산 호남 이천 1등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승환 선수입니다.